일단 첫 번째 영국 혁명. 그래서 그 아래 첫 번째 청교도. 청교도혁명과 두 번째 명예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혁명. 세 번째 프랑스 혁명. 네 번째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그래서 그 아래는 뭐가 있죠? 러시아 말고요. 빈, 회의. 두 번째로 7월과 2월 혁명. 마지막으로 영국과 러시아의 개혁.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총 5시간에 갖춰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하위 항목으로 내려가면 더 많지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17세기. 여러분들 눈 보니까 벌써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야? 청교도혁명에서 권리 청원. 권리 청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죠. 권리 청원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이시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소중한 목숨 함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전이죠. 순서를 보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권리 청원이 승인이 되죠. 권리 청원이 승인되고 꼴배기 싫어하면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약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너네들 모여봐. 돈 좀 갖고 올래? 세금 좀 낼래? 라고 했더니 세금 내 안 내? 안 내지. 거부하고 야, 너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하죠. 전쟁이 발생합니다.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파를 이끄는 크로멜이 누구의 목을? 찰스 1세의 목을 처형을 하고 나서 이제 청교도혁명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즉 왕당파와 의회파의 다툼, 그 과정을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때 중요 인물이 누구냐? 크로멜. 크로멜은 호국경으로 취임하게 되고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정치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본 수업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리 청원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 나의 소중한 목숨 함부로 하지 말아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야? 권리 장전. 권리 장전이죠. 권리 장전과 권리 청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내 돈, 내 목숨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공통점이야. 차이점 뭐냐? 권리 청원은 구구절절히 임금이시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고 권리 장전에서는 1조, 국왕이 2조, 국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권리 청원 당시에는 왕권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권리 장전 당시에는 왕권이 훨씬 더 내려왔다라는 거지. 왜냐? 이 임금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임금을 올렸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훨씬 더 권력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권리 청원, 권리 장정, 공통점,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결과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되었다. 즉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통치 누가 하겠다? 의회에서 하겠다라는 영국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문서는 총 4가지입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 미국 혁명과 관련된 미국 독립선언문 요 4가지인데 문서로 자료로 주어진 거는 여러분 3가지입니다. 권리 장전, 인권선언, 독립선언문 요 3가지. 오케이? 이 3가지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번 눈 감아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 이야기 나온 김에 살짝 이야기 좀 하고 가면 역사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죠. 역사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 형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야 처음에 왕정이 있겠죠. 왕정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입헌, 군주정. 입헌, 군주정 주로 나오는 게 공화정.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역사의 흐름은 이 형태로 갑니다. 왕정, 입헌, 군주정, 공화정.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왕정에서 한 번에 공화정으로 갈 수 있고요. 입헌,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순서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기를 전체적인 흐름, 일반적인 흐름은 왕정, 입헌, 군주정, 공화정 식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만 해두십시오. 알겠죠?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을까? 반대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 흐름대로 온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입헌 군주제가 이제 명예혁명 이후 이제 영국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권리 장전 내용 우리 한번 꼭 봐뒀죠. 우리 수업 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미국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우리가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볼 거고요. 모든 걸 전부 다 여기다 써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혁명의 배경은 뭐죠? 첫 번째 배경? 식민지가 건설이 됐죠. 식민지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7년 전쟁을 했었죠.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식민지를 건설을 했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았죠. 네. 왜? 멀어. 통치 안 돼. 그러니까 영국에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7년 전쟁을 시작하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졌어? 돈이 필요해졌죠. 자국 내에서만 세금을 걷는 게 어려워지자 식민지에 눈을 돌려서 세금을 걷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은 어떤 걸 걷어? 인지세, 차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시작하죠.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처음에 낸다고 냅니다. 근데 이제 내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거야.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의 대표가 없는 곳에 우리의 돈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돈도 안 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이제 납세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트러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인디언 목장을 하고 보스턴 항구에 들어가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영국의 배에 실려있던 차 전부 다 바다로 넣어버리는 거야. 티파티 한번 열었잖아. 이러고 나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화가 나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킵니다. 폐쇄. 더 이상 보스턴 항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식민지인들은 당혹스러웠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 1차 대륙회의. 이때 많은 이야기하고 주고받겠죠. 야, 들이받고 싸우자. 야,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근데 뭘로 결정이 되죠? 싸우자. 그래서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충돌하게 되고 이걸 뭐라 불러? 1차, 아니요, 다시 수정할게요.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누가 유리해? 영국군이 좀 더 유리했지. 그래서 다시 모이죠. 2차 대륙회의를 합니다. 이때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죠.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권재민, 천부인권, 혁명권, 행복추구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진행이 되고요. 누가 도와주죠? 프랑스가 지원을 해주죠. 프랑스가 지원해준 이유는 뭐냐?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 프랑스와 영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사이 좋지 않는 미국을 도와줌으로써 프랑스는 영국을 압박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도와주면서 미국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 게 전개이면서 결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프랑스가 선물 하나 주죠? 무슨 선물? 자유여행상 주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조약을 하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까지가 미국 혁명의 내용이었죠. 이때까지 프랑스는 미국 혁명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몰랐었겠죠. 그래서 세 번째 프랑스 혁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배경.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의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에서 오는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총 몇 개의 신분? 3개의 신분. 1신분은 누구? 성직자. 2신분은 누구? 귀족. 3신분은 평민이 되겠죠. 1신분과 2신분은 특권 계층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요. 고위 간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3신분은요. 일반 평민 계층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98%의 사람들이 평민에 속하고 있고요. 세금 내고요. 비교적 적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98%의 사람이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봤죠. 이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 간직을 1신분과 2신분이 독점하고 3신분은 세금을 납부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두 번째 배경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시민계급의 형성이라고 볼게요. 이 사람들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죠. 이 시민계급 형성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좀 배운 사람들. 상공업 계층이 발달하면서 돈 좀 번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돈 번 사람들 뭐라 불러? 자 아니고요. 부르주아지 또는 부르주아.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영국에서 돈 좀 번 사람들 뭐라 불러? 젠트리.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런 돈 좀 번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몽사상. 한글보다 영어가 좀 더 쉽다 그랬죠? 인라이트먼트. 네 머릿속에 빛을 넣어주겠다. 빛을 넣어주겠다. 빛을 넣어주겠다. 이 빛이 상징하는 게 뭐야? 이성, 지식,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라는 말이지. 즉 여러분들에게 생각은 힘을 주는 거야.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지식 넣어주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써져 있죠. 일단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뭐야? 3부의 소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세금을 거르려고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합니다. 이 신분 세금 걷자고 하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하죠. 어차피 자기들이 안 낼 거니까. 이 신분 찬성합니까? 찬성하죠. 자기들이 안 낼 거예요. 3신분 찬성합니까? 화가 나죠. 3신분은 다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많은 인원을 가진 3신분 이득이 있습니까? 없죠. 이 3부에는 뭘로 투표를 해? 신분당 투표였지. 그러니까 이 신분당 투표를 거부하고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합니다. 뭐 하겠다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 우리의 뜻이 받아들일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스티유 감옥에 습격이 되면서 성공하면서 전국화가 된다는 그 과정 쭉 흘러가고 나폴레옹의 쿠데타로서 끝이 나게 된다는 그 과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전부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죠. 그 과정을 잘 모른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유튜브 가시면 됩니다. 노트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는 거 아닙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건너뛰는 거야. 알겠지? 통영 정부 나폴레옹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부를 세우죠. 인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황제 시켜주면 안 되니라고 물어보죠. 황제 시켜줍니까? 황제 시켜주죠. 그리고 유럽을 거의 다 정벌을 했습니다. 어디만 빼고? 영국만 빼고 마지막 물음표로 하면서 영국 하지 마시고 영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영국이 빼고 거의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영국을 말려주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 대륙 봉쇄령. 영국이랑 아무도 거래하지 마. 나 저 친구 말려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감히 나폴레옹 황제의 말을 어기고 거래한 나라가 나타납니다. 어디? 러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러시아가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영국이랑 거래를 하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러시아를 손을 봐주러 갑니다. 러시아 원정이 시작되죠. 근데 너무 춥죠? 실패하죠? 나폴레옹 몰락하죠?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여러분들 본 수업 거 참고하시고요. 결과. 프랑스 혁명의 결과 여러 가지가 있죠. 자유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이 유럽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1 빈 회의입니다. 4번 주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입니다. 알겠지? 4-1을 모른다 그러면 4번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빈회의 중요합니다. 빈회의 중요하죠. 첫 번째, 빈회의 목적이 뭐였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유럽의 질서를 논의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몰락 후 유럽의 질서를 논의하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즉 강력한 지도자가 떠나가고 끝이 나고 이제 유럽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교통정리를 하고 살아갈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어디서 모였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그래서 목적은 유럽의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습니까? 프랑스 이전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거를 복고주의라고 부른다 했죠. 본 수업 때 레트로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프랑스 혁명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냐? 영토와 정치 체제를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영토와 정치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재.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왕이 있는 시기로. 너도 여 동네에서 왕했고 너도 저 동네에서 왕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서로 각자 지역에서 왕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이 빈 회의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결과 왕정이 복구됩니다. 왕정이 복구되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탄압받게 되죠. 즉, 빈 체제가 형성됩니다. 즉, 빈 체제라는 게 뭐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탄압하고 왕정이 복구된 그 체제가 빈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빈 회의의 결과 빈 체제가 형성됐고 왕정이 복구되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탄압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빈 회의 이후 이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과 2월 혁명.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이미 자유를 맛을 봤습니다. 이미 한번 나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백업 시켜가지고 돌려놓으면 이 사람들 기분이 나쁘죠. 나쁘죠.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가볍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기는 7월이 1830년, 2월이 1848년입니다. 연도 자체가 시험에 문제는 잘 나오질 않고요. 연도 자체를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여기에서만 내가 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 2월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7월 혁명이 일어날 당시 프랑스에서도 왕정이 복구됩니다. 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르봉 왕조가 복구가 되고요. 이때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펴죠. 10세만 알지 마시고 샤를도 같이 알아주세요. 알았죠?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 여러분 참 외우기 좋아요. 그죠?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펴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요구해? 시민들이 들고 나서 뭘 요구합니까? 이 샤를 10세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왕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히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가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의회. 의회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겠지? 그럼 뭘 줘야 돼,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줘야지, 선거권. 선거권을 줍니다. 근데 제한 선거를 한다 했죠. 이때 손발 달려있고 머리 달려있다고 해서 사람 아닙니다. 뭐만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들.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이 당시에 18년 동안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 산업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에도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요. 즉, 도시에도 많은 공장들이 생겼다. 공장들이 생겼으니까 시골에서 공장으로 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든다. 도시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일하는 기계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권리도 없어.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하층 시민들, 즉 노동자들 많이, 도시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당시 이제 입헌 군주제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어. 이제 뭐가 필요해? 우리 정부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다. 모두 다. 공화정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공화정 수립하면 또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뭐야? 의회.
근데 의회에서 의원 뽑아야겠지? 또 제한선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보통선거로 갑니다. 보통선거 여기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자 보면 선거권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왕정 시대에는 선거권이 당연히 없겠죠. 입헌 군주제나 공화정 시대에는 이제 제한 선거 합니다. 뭐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선거가 보통 나옵니다. 방금 라임이 엄청 났습니다. 보통 선거가 보통 나온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때 먼저 선거권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남성들을 대상으로만,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만 가죠. 그러다가 이제 보통 선거로 다 하죠. 누구에게? 모든 성인에게. 남녀의 나이 차이는 초반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가신다? 선거권이 없는 거에서 제한선거에서 성인 남성들을 향한 보통선거로, 성인 남성 말고도 모두를 향한 보통선거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선거권이 확장되는 흐름이야. 잘 정리해 두셔요. 알겠습니까? 자, 이쪽에다 놓고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보통선거에 성인 남성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주제, 영국과 러시아의 개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영국의 개혁. 자유주의, 자유를 향한 방향으로 개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첫 번째로 정치개혁. 두 번째로 경제개혁.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의 정치개혁은 우리가 선거법 개정 과정을 봤었죠. 선거법 개정 과정의 뒤에 있었던 운동들이 무슨 운동이라고? 그렇죠.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이 같이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1차 선거법 개정은 1832년 뭐에 영향을 받아서? 1832년에 일어났던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선거권이 확대됐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도시에서 돈을 번 상공업 계층까지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2차 때는요, 도시 노동자 계층까지. 3차는 우리가 언급 안 했지만 시골에 사는 농부들까지. 4차는 1918년이지. 연도 내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내가 연도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 되는 연도는 외우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광복한 게 몇 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몇 년? 1945년. 이게 같은 게 엄청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놀라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일본이 폐망한 게 우리나라 독립이니까.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 그 년대에서 2차 세계대전 말고 좀 더 중요하다보다 좀 더 앞서 있던 중요 사건 하나 있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언제 끝나? 1918. 이런 게 기준점은 알아두시라고. 기준을 알아두셔야 이 사건을 전후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연도 안 외우고 그냥 순서만 흐름만 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연도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연도는 알아두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918, 1945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4차 선거법 개정이 1918입니다. 이제 누구의 때까지? 여자한테까지 가야지.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으로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죠. 총력전이라는 거는 모든 힘을 쏟아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지. 과거 여자는 전쟁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나갑니까? 나가셔야죠. 이거 이기셔야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던가 또는 공장에서 일하던가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너만 군대 갔다 왔니? 나도 군대 갔다 왔다. 몇 개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게끔 된다는 거죠. 물론 나이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시 동등하게 맞춰진다. 일단 여섯 상정권이 생기는 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많은 나라들이 생긴다라는 건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경제개혁도 곡물법을 폐지하고요. 항해법을 폐지하죠. 즉 자유로운 상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러시아 개혁에서는 첫 번째 아빠와 아들 나오죠. 누구?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알렉산드르 2세 말고 니콜라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알렉산드르.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무슨 운동? 브라로드 운동. 이거 세 개를 봤죠? 니콜라이 1세 때는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프랑스랑 전쟁을 하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지만 차단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크림 전쟁이 터칩니다. 지중해로서의 항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중해로서 이제 크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오스만 제국에게 패배하게 되죠. 야, 이거 될 것도 안 된다. 우리 이거 맞나라고 하면서 뭐의 필요성이 돼도 돼? 개혁의 필요성이 돼도 되죠. 그의 아들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하죠. 농노제 폐지합니다. 지방 통치제도도 개선합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1870년대 지식인들이 농민 속으로라는 이제 뜻을 가진 운동이고, 지식인들이 농촌에 가서 농부들을 개혁을 시키겠다는 거지. 계몽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지식인들이 10명, 100명의 농부들을 계몽을 시키면 밑에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문맹률도 높고 우호적이지 않아서 실패했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운동이 영향을 줬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 다 되셨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총정리 1시간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본 수업 찾아가셔서 꼭 복습하셔서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